이 기존의 이 동일과정설 쪽에서의 행성의 자기장 이론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서 이 발전기 계속 발전을 하는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46억 년 동안 지속되고 뭐 이런 이제 이론인데, 험프리의 이론은 그걸 싹 무시하고 자기 고유의 또 이론, 우주론도의 빅뱅을 싹 무시하고 자기 고유의 이론을 했지 않습니까? 뭐를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똑같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자, 이게 이제 오로라인데요. 오로라가 지구에 이제 그 북극에 가면 오로라가 보이잖아요. 이 오로라가 왜 생길까요? 오로라가 이제 이 지구에 자기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태양풍이 오다가요. 이게 이제 태양풍이거든요. 아이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태양풍이 이렇게 오다가 자기장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뿅뿅 튕기는 거예요. 튕겨서 이렇게 뚫고 오지 못하고, 뭐 일부는 뚫고 오지만 뚫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삐 해서 극지방으로 가서 여기에 가서 여기가 이제 자기의 이런 분이 약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기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기에 그런 에너제틱 파티클이 가니까 대기가 이제 아이오나이즈 돼가지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장을 가진 강력한 자기장이 있다는 행성의 증거이고, 또 이제 많은 과학적인 또 이런 발전이 이러한 현상을 또 관찰하면서 좀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오로라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요거는 뭐냐면요. 우주 정거장에서, 이건 아니네요. 우주 맞네요.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오로라 북극 지역에 이제 오로라를 본 건데요. 그다음에 비디오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스냅샷을 막 해가지고 이제 컴포짓 한 거죠. 오로라의 사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가 뭐 평평하다던가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지구가 동글다는 그 뭐 증거는 무수하게 있기 때문에 아주 신비합니다. 이게 다 아기장의 이제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그 주류의 이론은 매그네틱 다이나모 띠어리. 그래서 다이나모가 영국말로 발전기라고 합니다. 매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리퀴드 코어가 있다. 그다음에 빠르게 자전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24시간 자전이 그죠? 하루. 그리고 리퀴드 코어가 있으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목성 같은 경우. 목성은요. 목성이 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구가 1300개 들어가는 크기라고 그랬죠. 부피가. 무시무시하게 큰 행성인데 자전이 10시간이에요. 와. 10시간에 한 바퀴 돌아요. 이 큰 게. 공전은 12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잘 되죠.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오로라가 남극 북극에 보이죠. 그죠?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비디오를 살짝 보면 네, 보세요. 오로라 아주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토성도 마찬가지죠. 토성도 오로라가 이제 강력한 오로라가 있고요. 강력한 오로라가 있는 이유는 엄청 빨리 돌아요. 얘도 자전이 10.7시간, 또 굉장히 빠르죠. 공전이 29년.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모하고 잘 맞아요. 그죠? 강력한 자기장이 있는 건 또 이제 다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나모로 잘 설명이 되는 게 지구, 목성, 토성 세 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이나모 이론이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요 정도밖에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데는 뭐 자기장이 있고 없고 이제 잘 몰랐으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다이나모 이론이 시작이 됐고, 뭐 지금도 물론 주주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physics.org라는 데서 2010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논문에서 나온 기사죠. 여기 보면은 planetary magnetic fields 해가지고 the hunt for better models 이렇게 돼 있어요. the hunt for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어떠한 모델링을 찾는 거죠. 왜 더 나은 모델링을 찾아요? 다이나모가 확실한 게 아니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류 이론이고 지금 다이나모로 모든 걸 설명한다 그러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천문학 교과서, 무슨 교과서, 뭐 지질학 교과서 다 있어요. 그게 진리는 아니란 거예요.
나중에 한 뭐 10년, 100년 지나 보니까 아 이거 완전히 틀렸었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로 그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성과 화석에는 현재는 자기장이 없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과거에는 자기장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도 다이나모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설명을 어떻게든 시도를 하지만 이 뭐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논문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구의 코어를 이제 연구함으로 언젠가는 답을 얻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주류 이론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게 뭐 진리인 것처럼 다 이제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뭐 백과사전 찾아보시고 구글 찾아보면 당연히 이제 다이나모 가지고 다 설명이 되어 있죠. 하지만 잘 파보면 요게 답이에요. 지구의 코어를 연구함으로 언젠가는 답을 얻을 것이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게 많다. 틀릴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잘 모른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잘 모른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다이나모란 이론이 있고 지구, 목성, 토성에 아주 잘 맞게 설명이 되고 하지만 그 외 다른 행성에는 그렇게 딱 맞지가 않아요. 결론은 뭔다? 잘 모른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제가 어디 나가서 뭐 잘 모른다, 다이나모 아니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모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험프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우주론을 했던 그 험프리가 뭐 지질학 쪽의 레이트 그룹에 하여튼 방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그 창조과학의 노벨상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정말. 네. 창조과학에서도 노벨상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84년에 논문에서 이 자기장에 대한 거를 다 이제 계산을 하고 또 분석을 했고 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4년에 이분이 예측했던 게 나중에 막 1990년도 막 2000년도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분이 예측한 건. 기존의 교과서에 다 나오는 다이나모는 안 맞으니까 또 설명을 바꾸고 안 맞으니까 또 설명 바꾸고 이렇고 이제 그거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8년에 이제 예전에 했던 걸 더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정리해서 한 논문인데 오늘 강의는 요 분의 논문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설명을 그냥 이 앱스트랙트에 있는 것만 딱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Water Origin Hypothesis 얘기를 했었죠. 험프리의 궁창, 그다음에 물이 물에서 나와 그래요? 물로 성립된 것도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니스테임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처음 창조된 물에서 다른 물질로 핵변환을 했다. 그죠?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했었죠. 마찬가지 똑같은 그 과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 과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시작했을 때 그 물에 이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잖아요. 그죠? 산소 하나, 수소 두 개. 수소의 뉴클리아이, 그러니까 수소의 핵이죠. 이제 수소의 핵은 프로톤 하나입니다. 수소가 이제 1번이잖아요. 그죠? 그 저기 주기율표에서. 그러니까 수소의 뉴클리아이가 모두 정렬이 있다. 왜냐하면 이 뉴클리아이 뭐 뉴트론 일렉트론 이런 것들이 다 그 스핀을 갖고 있어요. 스핀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도는 스핀이 아니라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핀, 뭐 half 스핀, 스핀업, 스핀 다운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스핀이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냥 정렬 이런 개념이 없는데 처음에 창조해서 물로 시작하실 때 정렬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바뀐 그렇게 했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장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물로 창조했을 때 그 자기장이 각 행성 뭐 별마다 어떻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장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해서 6,000년 역사를 딱 고정을 해놓고 했을 때 기존의 다이나모 이론보다 모든 것을 훨씬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자기장에 대한 연구지만 실제로는 지구는 젊다 연구예요. 태양계는 젊다 연구.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주류과학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주류과학이나 무슨 저쪽 유신 진화론에 막 이런 창조가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창조과학회 내에서도 이거를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공격도 받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거죠. 이제 주류과학에서 보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논문을 저는 뭐 논문을 이분이 한 거를 다 스터디를 하고 다 자세하게 보고 참고 문헌까지 다 이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성경부터 했다는 거 외에는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정직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믿는 건 믿는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자, 그 지구의 그 자기장을 조사해보죠. 이제 왜 가우스가 처음에 이제 자기장을 이제 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오차는 있을 수 있죠. 오차는. 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고대 벽돌이나 자기 등을 조사해 보면 또 과거에는 더 이제 강력했다라는 고대 왜 이제 그 탄소법으로 이제 그 주류 과학 쪽에서 뭐 10,000년 됐다, 뭐 20,000년 됐다 이런 자기나 뭐 어떠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벽돌 같은 거를 이제 굽고 만들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자기장이 이제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세한 건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낫겠어요. 입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입력이 된 거를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아 옛날에 이제 진화론적 연대로 20,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의 연대로 보면 뭐 이제 노아 홍수 이후겠죠. 이제 뭐 빙하기 때 그때 벽돌이나 자기를 조사해 보면 지금보다 강력했다는 건 확실한 거야. 이 위에 이만큼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물론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이 매그네틱 리버설 이 있었어요.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북극과 남극이 바뀐 증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주류과학계에서는 수천만 년 동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 수천만 년간 그 매그네틱 필드에 플럭추에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창조론에서 그렇게 보지 않죠. 창조론에서 그 지층이랑 연대 측정 이런 거를 문제점을 다 이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강의 후반부에 쉬었다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 표에서 보면 요 끝에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이제 수천만 년에 이르는 이 타임에 대한 건 이제 이따가 얘기하고요. 분명한 거는 확실한 증거는 이거죠. 확실한 연대나 확실한 증거는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 중에 이제 이건 아주 1세대, 0세대도 0세대. 막 그 헨리 모리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세대의 바른스라는 이제 토마스 바른스라는 물리학자인데요. 이 물리학자가 이제 창조과학자고요. 물리학자가 요걸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뭐 그분 한 게 다 옳진 않아요. 그분은 이런 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플럭추에이션에.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자기장이 있고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70년대, 73년 논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류가 돈다, 그야말로. 다이나모하고는 틀립니다. 다이나모는 이제 철지를 가진 리퀴드가 무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지가 무브하니까 이제 자기장이 생긴 거. 이거는 전류가 실제로 이제 돈다는 거죠. 조금 이제 개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돌대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잖아요. 뭐 돌이든 뭐 암석이든 뭐 이제 이런 돌이 암석인가요? 하여튼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 아까 이제 이런 줄어들죠 여기 이런 데이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도도가 지구 안에 이제 전도도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험프리가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험프리는 이분이 이제 샌디아에서 한 14년, 17년 뭐 그 정도 일했고요. 그 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제 하이 볼테지 랩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그 랩에 이제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옆에 뭐 그래서 이제 거대한 변압기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로봇 트랜스포머 말고 아이들 앞에서 뭐 트랜스포머 하면 로봇부터 생각하는데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연세가 다 있으셔서 예. 그래서 이제 거대한 변압기를 건설해 보면 변압기란 게 뭐예요? 이제 전류가 흐르고 그럼 매그네틱 필드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과연 하나님이 지구의 자기장을 유발하는 전류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이 전류 요거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초기값은 어떻게 정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같아도 뭐 다이나모 이론이 있다 그러면 '아 다이나모구나.' 그다음부터 뭐 공부할 생각을 하지. 예? 그거 딱 무시하고 과연 하나님이 자기장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다면 초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건 거의 뭐 아이작 뉴턴급, 뭐 아인슈타인급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그죠? 이 정도 질문을 던져야 아인슈타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야 이분은 제가 이렇게 혼자 보면서 나하고는 급이 다르구나. 나 같으면 다이나모가 이러면서 다이나모가 있으니까 그냥 백과사전에 있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사실 대부분의 과학자나 이제 뭐 그 유명하다는 대학의 교수들이 이러한 쪽 다이나모 연구하는 분들도 그냥 '다이나모라는 게 맞구나.' 하고 배웠잖아요. 그 배운 거 토대 위에서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인제 관찰되는 걸 해석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이나모 쪽이 맞는 걸로 인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깨닫고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결국은 세계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분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진화론이나 동일 과정설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이론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별로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유의 이론을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참 신기해요. 과연 하나님이 지구의 자기장을 유발하는 전류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왜 전류가 생겨났지? 이런 이제 질문이죠. 왜냐하면 바른스는 지금 이제 자기장이 줄어든다는 데이터,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모델링을 세웠죠. 하지만 그 이상은 이제 하지 않았고요. 험프리는 이 전류가 그럼 왜 생겨났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넘버 원. 그 다음에 그러면 초기 값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값을 갖게 됐지? 줄어든다면. 그죠?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참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이론은 Water Origin Hypothesis죠.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자기장 이론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인제 험프리의 우주론 보면 처음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인제 시니스테임이 그죠? 성립됐다. 그래서 처음에 물이라는 그 더 깊음에서 시작을 해서 라키아를 통해서 쫙 느려졌죠. 그죠? 그다음에 인제 별들, 달들 이런 이제 은하계들이 쫙 생기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여기서 인제 샤마임 뭐 히브리어를 쪼금 아시는 분들은 샤마임이 하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인제 마임이 사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사실 이건 인제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하고 아라마익 렉시컨에서 뭐 한마디로 그 구약에 있는 그 언어적인 문제 뭐 이런 그 문법적인 문제 그런 건데 여기에 인제 이게 뭐 The place for water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분명한 건 마임이라는 게 이제 요게 마임이거든요. 마임이란 거는 그야말로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이란 게 물이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베드로후서 3장 5 절에 인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여기에도 이 또 인제 여기 이 Manual Grammar of the Greek 그러니까 요건 그릭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헬라어의 그 문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책에서 이 부분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체, 우주의 다른 천체도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또 학자들이 갑론을박을 합니다. 하여튼 요렇게 인제 생각해요. 그래서 별들, 은하, 달 모든 것들이 다 처음에 하나님은 물로 왜냐하면 지구도 물로 시작하셨으니까. 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변화됐다 이러고 가정을 한 거죠. 대단한 가정이죠. 정말 황당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제 혹시 뭐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인제 이런 히브리어나 이런 헬라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인제 뭐 성경 학자가 계신다든가 뭐 이제 그러면 인제 뭐 다른 인제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인제 험프리의 인제 연구
한 것을 이제 따르는 걸로 일단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샤마임의 의미,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후서의 3장 5절이 말하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지구만 말하는 지구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체도 포함했다고 이제 본 거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게 물이에요. 처음에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죠? 그 어떤 시작을 했을 때 다 물이에요. 근데 물이 보면 이제 H2O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HO, H2O 맞죠? 오xygen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로전이 이제 두 개가 딱 있는 거죠. 그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험프리는 만일 하나님이 하이드로전의 그 핵이죠. 여기서 뉴클리아이가 여기서는 이제 그 프로톤인데 양성자가 이제 스핀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작했을 때 딱 이제 정렬해서 시작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제 황당한 가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했을 때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이제 해석된 결과들이 잘 맞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모든 걸 정렬하고 시작하시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오xygen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8개가 있나요? 하여튼 그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서로 이제 섞여요. 근데 이제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H2O에 서로 이 하이드로젠이 서로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이 자기장이 이제 있더라도 서로 이제 약한 자기장이 이제 섞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정렬을 하셨어요. 정렬을 하면 이제 이 멀리큐어 하나만 정렬된 게 아니라 이제 우주 전체가 정렬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요 프로톤 하나의 매그네틱 모멘트가 있거든요. 프로톤 하나의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제 이건 다 실험 값입니다. 그래서 뭐 10의 마이너스 26승인데 요거 하나가 이렇지만 우주 전체면은 이제 굉장히 큰 밸류가 되겠죠. 우주 전체에 이제 뭐 태양, 뭐 다른 은하계나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런 밸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대한 매그네틱 플럭스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 자체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뭐 자기장이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대한 매그네틱 플럭스를 순간적으로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그러져 없어집니다. 금방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정렬하고 하나님이 정렬한 채로 놔둔 게 아니라 정렬한 채로 놔두시면 이제 물리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렬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풀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없어질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왜 여기 왜 넣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시니스테임이란 게 이제 핵 변환 뭐 그죠? 원자의 그 뭐 화학적인 또 그 핵 합성 변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이제 다른 물질을 변했죠. 그래서 문제는 오케이. 뭐 일단 정렬됐다고 쳐요. 그리고 뭐 몇 초라도 정렬된 게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다음에 물질을 바꿨잖아요. 다른 핵 변환을 통해서. 그럼 자기장이 다 디스럽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설명을 합니다. 매그네틱 플럭스를 가지고 있는 전도체는 크기나 형태가 변해도 이제 플럭스를 유지한다는 논문이 있고요. 이건 뭐 75년 논문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83년도에 마침 이제 이건 험프리즈가 그 스탠디아 랩에서 일할 때 그 동료 랩에서 매그네틱 플럭스를 가지고 있는 구리관이잖아요. 구리관을 이제 폭발물을 이용해서 폭발을 한 거예요. 이걸 폭발시키면 구리관이 이제 이제 짜그러들겠죠. 그래서 요거를 짜그러들게 했는데 매그네틱 플럭스는 유지됐다 이런 게 이제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플럭스 일단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 물질이나 이런 게 변해도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유지되는 게 뭐 한 뭐 수십 초에서 뭐 1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렇게 디케이를 합니다. 감쇄. 그리고 이 감쇄하는 그 시간은 이 안에 물질이 어떻고 이 코어 사이즈가 어떻고 여기에 따라 이제 그거는 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바른스가 이제 왜 처음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생기고 그다음에 디케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이퀘이션들이 쭉 있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퀘이션이어서 이거 뭐냐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바른스가 연구한 거고 교과서에 있는 건 한마디로 뭐 여기 보면 이 지구다 그럼 지구의 질량이 얼마죠? 그럼 요 알파만 알면은 매그네틱 모멘트 계산해요. 알파는 그야말로 요 인디비주얼 매그네틱 모멘트를 인디비주얼 그 매스, 워럴 몰리큘 매스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계산이 됩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른스는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변환이 돼서 뭐 핵이 생기고 내핵, 외핵이 있고 뭐 그런 게 사이즈가 얼마고 거기에 밀도가 얼마고 이런 걸 계산해서 다 계산하는 연구를 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감쇄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감쇄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구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지구에서는 이제 이 자기장 요건 이제 더 업데이트된 이제 2011년 논문에서 나온 건데 더 업데이트된 연구인데 이제 half-life가 한 1000년 정도의 주기로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지금 지구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감쇄하고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쭉 1000년 이른다 100년에 걸친 연구.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측정된 데이터잖아요, 이게. 이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쭉 익스트래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수 함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0년이니까 그냥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익스트래플레이트 하면 이렇게 지수 함수거든요. 이렇게 지수 함수적으로 했을 때 초기의 값이 이제 초기라는 게 6000년 전이니까 6000년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반수율 하면. 그런데 재밌게도 험프리의 그 워럴 오리진 하이파서시스하고 처음에 정렬했잖아요. 정렬된 다음에 해서 계산된 그 매그네틱 모멘트 있잖아요. 아까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 있었죠. 요거.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한 게 거의 비슷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죠? 항상 우연히 맞아요. 험프리는. 험프리가 맞으면 항상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네, 맞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K 값은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정해준 건데 지금은 그냥 1이다 이렇게 이제 험프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맞추려고 해서 뭐 0.7이다, 뭐 0.25다 이런 거를 이제 1980년대 얘기했었고 이제 그다 이제 이건 근래가 이제 뭐 2011년 때 이때는 이제 K는 1이라고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대충 뭐죠? 이 아귀가 맞아 이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예? 맞아 떨어져요 뭔가가 황당한 것 같은데 이 관찰되는 결과하고 험프리의 그 물로 시작했다는 이론하고 계산된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재밌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수식들이 쫙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다른 행성, 또 뭐 태양, 뭐 다른 별들도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스가 있어. 매스가 이거거든요. 요거. 매스가 있고 그다음에 레디어스가 있고 이거는 반지름. 반지름도 있죠. 그다음에 덴서리. 여기 덴서리 있죠. 코어 이제 레디어스 뭐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면은 요 m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m. created 그다음에 트랜스는 뭐냐면 처음에 물로 창조하셨다가 이제 흙이 된다거나 뭐 돌이 된다거나 뭐 불이 된다거나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변한 거. 그다음에 now 이게 다 계산이 됩니다. now는 이제 타우 가지고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쭉쭉 해서 매그네틱 필드가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정렬을 했을 때 얼마였고 그다음에 지금의 물질로 변환이 됐을 때 얼마였고 지금의 매그네틱 모멘트는 얼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고 가우스죠. 그다음에 이제 이 플럭스라는 게 이제 뭐 하여튼 자기장이 쭉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그 평방 그 에어리아당 선이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라는 건데 그것도 created now 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플럭스로 한 게 가장 뭐 정확하다고 그래요. 이제 이 계산과 이걸 맞추는 게 험프리가 이제 말하기를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핵이 있느냐 가스냐에 따라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계산식에 의해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가 다르면 이제 점점점 자기장이 이제 정렬한 다음에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그 감쇄율이 이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감쇄율을 계산할 수 있고 매그네틱 모멘트가 어떻게 줄어드는 것도 매그네틱 모멘트가 줄어드는 게 전류가 줄어드는 이유하고 이제 일치하니까 이제 바른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여태까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알아들으셨으면 지금부터 재밌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접수가 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끄떡하셨고 뭐 끄떡을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돈 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제 뭐 그냥 여태까지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근데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하여튼 간단하게 매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이 선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한 거. 이 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기가 얼마냐, 매스가 얼마냐, 중량이 아니죠. 질량이 그 행성이나 항성의 질량이 얼마나에 따라서 왜냐하면 처음에 모든 게 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딱 정해지는 거예요. 험프리 계산하기 하면 얼마다 얼마다 얼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계산 그 측정된 값이에요. 측정된 값. 그래서 그걸 다시 그리면요. 자, 이건 그 시간을 6,000년으로 놓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죽었다 깨나도 6,000년. 네. 7,000년도 아니야. 이분은 6,000년. 절대 양보를 안 하는 분입니다. 혹시 뭐 7,000년일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분은 무조건 6,000년. 그렇게 해놓고 이건 아까 초기 값은 물에서 계산이 된 거죠. 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정렬을 했을 때에 계산되는 자기장의 그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로 그건 그냥 크기가 아니죠.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아니죠. 크기로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질량, 크기, 덴서리.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우주선이 간다든지 뭐 아니면 지구에서 뭐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한 매그네틱 플럭스의 값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1년에 한 그 논문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요 대부분의 일은 1984년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오래돼서 아마 창조과학에서 다루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거는 오래됐다고 그냥 무시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줄어드는 게 여기 있는 직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선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직선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이 y축이 이제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시 100천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 함수처럼 익스포넨셜리 쫙 주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기억을 하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이거를 잘 분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로그 스케일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